당신은 조그마한 가능성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숨은 리미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마음의 리미터를 벗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1%의 마법, 지은이 오시마 노부요리, 옮기니 김진아, 발행 유노북스, 발행일 2020년 6월 24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돈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싶다면 단 1%의 가능성으로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보세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한계일 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한계 없는 인생은 아주 약간의 변화로 만들어집니다. 1%의 변화만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게 묻는 방법은 나의 무의식적인 소망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1%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보세요. 1%의 마법으로 당신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에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서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는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좀 더 빠르고 간단히 치료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실험했던 최면 요법을 제대로 배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최면 요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음주를 그만두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최면 요법을 배우기 위해 최면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엄숙한 분위기가 풍기는 사람을 상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아저씨여서 맥이 빠지고 말았죠.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최면 요법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런 사람한테 최면 요법을 배워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면 요법은 당신의 고민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고민이 단숨에 사라지고 맙니다처럼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최면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최면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증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했던 최면술처럼 증상을 없앤다, 고민을 사라지게 해준다 같은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선생님의 최면 요법은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완성하는 마법의 주문. 저는 심리 상담에 스승님에게 배운 최면 요법을 접목했습니다. 어느 날 사는데 괴로움을 느끼는 한 남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최면 요법을 시작하자 그도 제가 최면에 걸렸던 것처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어머니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추운 겨울날에 알몸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보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추위와 슬픔,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인 어린 자신에게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다정한 말을 건넸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면에서 깬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내쫓았을 때 저는 추위와 부끄러움으로 미칠 것 같았는데 그때 제 뒤에 빛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나는 존재를 느낀 순간 어린 저는 신기하게도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남자에게 그 빛나는 존재는 뭐였을까요?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의 최면 요법은 힘들었던 과거의 나에게 전할 다정한 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최면에 빠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지만 수고가 많이 드는 만큼 무작정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스승님이 어느 학회의 기조 강연에서 최면이라는 말을 쓰기만 해도 최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한 장면이 떠올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면이라는 말만으로 최면에 빠질 수 있다면 스승님이 자주 사용하던 마음이여 라는 문구로도 최면 상태에 빠져 다정한 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스승님의 최면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마음이여 나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밤에 곧장 초콜릿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단 것은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라서 몇 년 동안이나 초콜릿을 먹지 못했습니다. 초콜릿을 계산하고 포장을 벗겨 와그작 한 입 베어 물자 마음속에서 나를 좀 더 다정하게 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상냥한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왈칵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서 별도 거의 보이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스스로를 형편없는 인간이고 부족한 게 많으니 뭐든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대해달라는 말이 들리자 입안의 초콜릿도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방법을 스스로에게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에게도 마음과 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다정한 격려의 말에 힘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질문 앞에 마음이여 라는 말을 붙였을 뿐인데 최면 상태와 똑같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의 대화가 당신을 옥죄고 있던 리미터를 벗겨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낳은 소비의 버릇. 학창시절 저는 장학금과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사치를 부릴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필요한 돈은 부모님께 받았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 갖고 싶은 물건을 큰 고민 없이 사곤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충당했습니다. 거기서 그만두면 좋았을 것을 어차피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쇼핑을 즐기다가 결국 카드 빚을 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졸업 후 사회인이 되자 전보다 더 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지만 도저히 쇼핑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도 남에게 선물을 사주고 식사비를 전부 계산하곤 해서 빚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돈을 다 못 갚으면 어쩌지? 문득문득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쓸데없는 소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빚을 지면서도 쓸데없는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여자는 마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이여, 난 왜 빚을 지면서까지 돈을 쓰는 걸까? 너는 빚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이렇게 고생하니까 돈을 써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다소 살이 찐 편이고 용모도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고 전철에 타도 차가운 시선을 받는 등 늘 타인에게 냉대를 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디를 가도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불쾌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나 불공평한데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서라도 소비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쓸데없는 낭비벽을 부추겼다는 뜻이었죠. 여자는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여,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봐.
마음은 여자에게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면 스트레스가 줄어 금전 감각도 변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여자는 이제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장 친구를 만들 수 있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점을 마음에게 물으니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관계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모두와 똑같다고 되뇌어봐. 여자는 과연 그런 간단한 일로 변할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만 애쓴다는 강박 대신 모두와 똑같다는 생각. 이후 여자는 일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푸념하고 싶어지면 모두와 똑같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왜 나만 이렇게 업무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며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에 불만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모두 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자는 항상 늦게까지 일하면서 외식이 잦았습니다. 여자의 외식은 이렇게나 열심히 일하니까 비싼 걸 먹어도 괜찮지 라는 생각 때문에 발생했고 거리낌 없이 신용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와 똑같다고 되뇌고부터는 퇴근 후 조촐한 밥상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목욕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바로 잠들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빨리 목욕하고 일찍 잠들게 됐습니다.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 모두와 똑같다고 되뇌고 아침을 먹은 후에 신문까지 읽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니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푸념하는 일도 줄어들고 퇴근 후에도 머릿속이 지치지 않고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냉정하게 빚을 얼마나 졌는지, 금리는 몇 %인지 계산하게 됐고 상환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다음 달 청구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피하기만 했지만 모두와 똑같다라고 되뇌는 사이에 점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계산기를 들고 변제 계획까지 차분히 짤 수 있게 됐습니다. 여자는 모두와 똑같다라고 되뇌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돈 쓰는 일보다 운동에 취미를 붙여서 마른 체형이었을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옷장을 가득 채운 옷들도 처분하고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점점 방도 정리하면서 쓸데없는 낭비도 하지 않게 되자 빚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앉은 여자의 표정이 점점 개운해지고 외모도 세련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르쳐준 모두와 똑같다는 말이 자신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주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해져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와 똑같다는 생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만사에 힘을 잔뜩 주는 사람이라면 모두와 똑같다는 주문을 외워 어깨에 힘을 빼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불편한 강박. 저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일을 하는데 의뢰받은 일을 마감일까지 끝내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불안 때문에 한밤중에도 눈을 번쩍 뜨곤 합니다. 실제로는 일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지만 문득 이런 걱정이 들곤 합니다. 고객이 갑자기 무리하게 요청해서 스케줄이 뒤틀리면? 그러다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어쩌지? 사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왜 이런 무리한 요구만 하는 고객한테 일을 받은 걸까 하고 후회도 들어요. 동시에 이렇게 불만만 품고 일하다가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 일이 끊길까봐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하도 안 와서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고 화가 솟구칩니다. 그러다 잠자리에 들면 또다시 눈을 뜹니다.
계속해서 일을 이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대로 망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에 집중도 못하며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어떤 리미터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마음에 대고 마음이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기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을 받아들이도록 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여 무한을 받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너는 뭐든 잘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그게 너의 리미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나는 무한하다로 바꾸면 돼. 그 말대로 여자는 항상 고객의 요청에 뭐든 응하고 뭐든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라는 생각에 불안했죠. 여자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객들의 요청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자는 결국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포장하는 바람에 고객의 무리한 요청이 잦아졌고 그런 고객에게 불만을 품다가 결국 고객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한하지 말자. 마음이여,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제한을 두니까 상대방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야. 아예 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할 거야. 여자는 나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다가 무리한 일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마음의 답을 들은 순간 어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객에게 그건 좀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면 제발 그걸 좀 어떻게든 하고 무작정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상대방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제안하는 순간 바로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렇다면 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서 고객들이 더욱 고집을 부리게 된 걸까? 그게 다가 아니야. 네 가치가 무한한 만큼 거기에 맞는 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 마음의 말을 듣고 여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자는 항상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 이상의 돈을 달라고는 못해 라고 생각하며 태도를 낮추고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별로 실력도 없으니까 제시한 견적대로 진행해야겠어 라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여자는 지금까지 돈을 더 청구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 내 가치가 무한하다면 얼마든지 돈을 더 청구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액수를 확실히 청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어려운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분노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그렇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진 여자는 마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이여,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외쳐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마음은 다정하게 말해줬습니다. 항상 나와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자는 그 후로 일을 할 때 몇 번이나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머리를 싸매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나의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나중의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담담히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예전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이렇게 자도 괜찮을까? 지금 일을 해야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했지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과 미팅을 하기 전에도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면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라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없어져서 고객도 괜한 참견을 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당당히 제시할 수 있게 돼 고객도 매우 기뻐하고 자신도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개운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뭐든 잘해야 해 라는 리미터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 참 대단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쓸모도 없어 라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잘 해내지 못하는 나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제각각 무한한 존재입니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불안감에 눈길을 주는 일도 없어집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점점 발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즐거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줄곧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보면 돈이 없는 현실에서 충분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니 앞으로도 돈이 쌓일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언제나 가능성이 아닌 한계만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의 세상에도 온통 한계만 존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는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등등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생각했지만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서 희망의 문은 닫히고 어느새 제 주변에는 꿈 대신 한계만 남고 말았죠. 그럴 때 마음이여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마음의 대답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라고 되물었을 때 어차피 처음부터 돈은 존재하지 않았어. 모두 환상에 불과해. 라며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떠오른 거죠. 처음에는 이처럼 마법 같은 대답이 떠올라도 내가 나 좋을 대로 생각해서 대답하는 걸지도 몰라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아주 작은 1%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마음에게 묻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좀 더 많이 라며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재에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자 곧 1%의 가능성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여 라고 묻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있는 허들을 자꾸만 올리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은 계속해서 허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높은 허들이 제 눈앞을 막아서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못 넘겠지 싶은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한계를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여, 난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곧바로 그거야 당연하지 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자신의 놀라운 가능성에 정말? 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마음은 마법처럼 무한함으로 바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맞춰 따라가는 건 매우 힘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역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삶을 살고 싶다는 대답이 들려오기에 때로는 마음을 향해 묻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런 건 무리다라며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아주 사소한 가능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에게 물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한계는 그저 환상에 불과하고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나 자신의 능력만 무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한계도 간단히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조차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라는 믿음이나 편견에 속박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여 라고 물어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대답이 나오므로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편견에서 해방됩니다. 대신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나 일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안에 단 1%로 관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이 가르쳐준 대답을 순순히 잘 따라보세요. 저는 제 한계를 뛰어넘은 세계를 보고 싶어서 마음이여 라고 묻고 마음이 해준 답을 그대로 실천하곤 합니다. 가끔 마음의 의도를 알 수 없을 땐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하고 의문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선은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마음의 지시대로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결국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의 마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시마 노부요리는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사이트 카운슬링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단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집중했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심리 문제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책 또한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좀 더 단기적으로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한계선, 바로 리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한계선 때문에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무의식을 파고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최면요법인데요. 무의식에 접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최면요법을 조금 더 단순화하여 마음에게 묻기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돈, 인간관계, 일 등 현재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자신의 마음에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여,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스스로의 마음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책 속의 임상 사례로도 알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질문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마음에게 묻는 질문만으로도 자신의 과거나 트라우마와 마주하며 극복하고 정말 자신이 원했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평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는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에 그 해답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